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등을 더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무역 관계를 강조했지만 시 주석은 이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협력만 강조하는 등 양국의 향후 협상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중 정상의 무역전쟁 휴전 합의 하루 만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풀지 않겠다며 대중 압박 모드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업이 화웨이의 장비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레리 커둘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는 안보와 무관한 분야에 한정되며 화웨이는 블랙리스트에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펙과 러시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국제유가 하락세를 우려해 감산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산유국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로 마감된 감산 정책을 최소 올해 말까지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주말 G20 정상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감산 연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로존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22의 금리 인하 압력이 다소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로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으로 5월과 같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에 베렌버그의 이코노미스트는 7월 금리 인하의 부담이 줄었다며 다음 4주 동안 경제 지표가 매우 나빠지지 않는다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휴전하자마자 이번에는 유럽연합의 추가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유럽 항공 보조금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EU는 15년간 항공사 보조금과 관련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의 대EU 관세 경고가 집행될 경우 무역 전쟁 위험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 합의에 따른 증시 랠리는 단기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등은 무역 협상 재개 소식에 증시가 상승 중이지만 올여름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3분기 동안 10%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경제와 시장 상황이 중국과 타협할 만큼 약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투자 전문지 밸런스가 미중 무역 전쟁 휴전에도 채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의 상승이 증시의 상승에 비해 미미하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연준과 경제 지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보유 한도를 넘어선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하면 이란은 핵 합의에서 정한 우라늄의 저장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뉴스에 대해서 해왕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무역 분쟁 휴전한 미국이 이번에는 유럽연합에 추가 보복 관세를 예고를 했습니다. 유럽 항공 보조금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품목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올해 4월에도 유럽 에어버스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면서 210억 달러어치의 관세 품목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EU도 200억 달러어치 보복 관세 품목을 내놨고요. 이렇게 EU와 미국 사이에서 계속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 피해를 이유로 서로 이런 관세 전쟁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헤드라인 자체는 이제 미중 무역 자체가 이제 유로존으로 좀 옮겨가는 경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네. 불과 이제 주말에 있던 소식이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해서 관세 보복에 대해서 잠깐 중단을 하자, 이런 내용 자체를 나오고 며칠 만에 다시 한번 유로존으로 좀 불똥이 튀는 경향 자체가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는 미 증시에 이게 큰 영향을 끼치냐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좀 이따 이제 차트를 보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미증시가 상당한 고가 부분에 위치가 도달돼 있어요. 언제든지 낙폭을 좀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 내에서 유로존이라든가 미중 무역이 아닌 또 다른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해서 여파 자체가 다른 쪽으로 확장된다는 거는 미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항상 얘기는 드리는 거지만 이제 미중 무역이 어쨌든 간에 잠정적으로 딜레이는 됐지만은 이게 굉장히 낙관적인 평가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언제든지 이제 낙폭을 이룰 가능성 자체가 제기되는 입장 자체고 지금 추세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지만은 추세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감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지금 유로존 관련해서 이제 무역 전쟁 이제 확장 자체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이 생긴 입장 자체에서 미중 무역에 대해서 스탑을 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좀 견해를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무역 전쟁 관련해 갖고 어쨌든 간에 낙관적인 평가가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멘트 자체가 기대감이 별로 안 된다는 소식이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뭔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무역 전쟁의 여파 자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만 좀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헤드라인 자체는 좀 간단하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2번 헤드라인하고 좀 연동을 지어서 좀 설명드리는 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설명하기 쉽다고 생각을 드리기 때문에 2번 헤드라인 보고 이제 1번 헤드라인하고 연동해 갖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번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휴전 합의에 따른 미 증시의 랠리는 단기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이 협상이 여름 말 정도에 타결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제대로 된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S&P 500이 3,100까지 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관세가 발표가 된다면 오히려 5%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1번 뉴스 더해서 미증시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이번 헤드라인 자체를 좀 다소 높게 좀 평가를 해요. 저는 오늘 좀 이거는 중요하게 여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용 자체를 좀 보자면은 어쨌든 간에 증시의 랠리 자체가 지금 상승 기류에 어떻게 보면 고점에 형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고점에 대한 랠리 자체가 스탑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차트상으로 좀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무역 전쟁 자체가 이제 중국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은 이제 유로존에 대해서 확장하는 국면 자체가 있는 거고 추후에 이제 낙관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내릴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크게 들질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어떤 지지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이탈 관점이 나온다면은 지금 나오는 헤드라인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국면 자체는 이제 10% 단가까지는 안 보고 이제 5% 정도로 좀 측정을 하고 있는 경향 자체가 있는데 내용 자체가 지금 10%로 나와 있죠. 근데 5% 자체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 위치값까지 눌림 장세를 줄 수 있는 위치값까지 어디까지 마련돼 있나 어디가 이탈될 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한 하방 랠리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거 자체가 국선에 어떠한 영향을 국내 코스피 시장이죠. 코스피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이따 같이 판단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헤드라인 자체에 대해서 이번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전일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이제 일목균형표상 추세를 맞물리고 올라가려면은 어제 얘기했었던 7,760 단가에 대해서 강한 저항을 맞고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이루어지는 추세 자체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흐름세가 끊겼어요. 지금 상황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가 시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관적인 소식은 무역 전쟁이
유럽산 이제 수입 품목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하겠다 이 내용 자체 이어지고 있는 국면. 이거 헤드라인 하나밖에 없는데 추후에도 이런 여파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 자체가 제기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평가가 또 한 번 나올 시 굉장한 하방에 대한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는 자리다. 그러면은 이번 헤드라인 자체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 시황 계속적으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고수는 지금 코너에서 나오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시황을 통해서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추세 자체가 어떻게 방향성을 이끌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지만은 이번 여름 3분기 동안 10%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0%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엄청난 낙폭을 키웠던 2019년도죠. 2019년도 초반 그때까지 내려가진 않아요. 그 자리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랠리에 대해서 하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가다. 이 지점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좀 이따 차트를 미증시 차트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를 굉장히 신경 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업앤다운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미증시 관련해서 하방에 대한 추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업앤다운 코너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3번 헤드라인 한번 같이 살펴보죠. 미중 무역 전쟁 휴전 계속해서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3대 지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오름폭이 좀 미미하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고 또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 사실 이 뉴스를 뽑은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해석 자체가 사실 이거 굉장히 잘못됐어요. 지금 10년물 채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경향 자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정확한 진단을 좀 내려드릴까 하는 편이 있어요. 지금 10년물 국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죠. 예, 금리를 내린다는 소식과 함께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떤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를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 지금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매도 자리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아직은 멀었어요. 지금 단가 자체를 좀 스탑해야 되는 경향 자체가 있고 잠시만요. 자, 지금 밀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자체가 골드 대비해 갖고 안정성 자산이 단가를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 국면에도 많이 내리고 있지 않는 국면이에요. 어떤 지지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매수에 대한 추세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정확하게 매도에 대한 단가를 위치를 고수하려면은 126 다시 이제 3일에 대한 위치값이 평가됐을 때 그때부터 매도적 접근이 허용이 된다. 이 부분을 좀 평가드리고 싶고요. 지금 3번 헤드라인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표현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미중무역 휴전의 채권 시장 반응은 시큰둥 이렇게 좀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 미중무역이 휴장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골드에 대한 단가 자체가 많이 내려갔어요. 이제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완화되는 측면 자체가 있는데 10년물 국채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국면 자체가 크게 내려오지 않은 국면이 있습니다.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매도적 접근을 허용하실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수치값만 좀 설명드리자면은 126-31에 대한 127, 127 단가, 127-00 이 단가가 위치가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매도적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국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아직은 이제 10년물 국채를 건들 단계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제 국채 자체가 최근 상승세를 이끌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중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여건도 있겠지만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강한 하방 흐름세였어요. 강한 하방 흐름세. 근데 어떤 지탱하는 여력 자체가 차트적으로 나오고 있는 국면인데 이 지지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매도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고 해야 될 부분은 차트에 대한 대응이에요. 시황도 있겠지만은.
근데 10년물 국채라는 가격 형성 요인은 어쨌든 간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차이겠죠. 그 중에서 이제 안정성 자산도 포함되는 거고. 지금 추세 자체는 완전하게 매수다. 이탈에 대한 관점으로 매도적 접근을 하자. 이게 제가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 10년물 국채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매수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한 127 단가 정도에서는 매도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